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지정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저는 소위 말해서 심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성찰하면서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되냐? 그저 바빠서 하루하루를 지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과 IT 결합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발명품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다수 CEO들과 달리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거죠. 잡스는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왜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으려 했을까요? 주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한 삶에서 변하는 시장에서 성공이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다양한 인간 기술과 인간 내면을 천착하는 감동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것은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이제 산파수일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이와처럼 소크라테스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깨달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바로 질문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잡스 역시 기업가의 혁신을 추구했죠. 제품의 편리한 기능성을 했다면 다른 또 추격자가 와서 이겼지만, 그러나 그는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지금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인문학이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통찰해주는 삶의 기술을 얘기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의 DNA는 기술을 자유교양 및 인문학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결합해서 세상을 바꾼 것이죠.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개발한 것은 12년 전이죠. 그때 과학기술과 인문학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개발된 거죠. 그는 끊임없이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슈페터는 혁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차를 단순히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전통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인가, 이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들이 중요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터는 위 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볼트는 천재와 바보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록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극소수의 엘리트에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 도덕적 계보에서 열등한 다수의 무리가 성공한 소수에 대하여 원한과 분기를 가지며 그것이 노예의 도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과학 역시 다른 모습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내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인문학의 힘이다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노벨 경제상을 받았던 폴 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이며 선진국은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하기에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내생 변수로 경제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자 또 이 기술을 통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에 의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 중국과 인접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해서 수출이 줄어들고 또 무역 적자가 나는 아주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만의 기술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